자, 스타트 1번. 자, 수열. 자, 수열이라 하면 수를 나열한 거. 그럼 수를 나열했다고 해서 다 중요한 거냐? 뭐가 중요할까? 누구 혜원이한테 물어볼게. 아니, 너 보면 돼. 뻔한 질문. 자,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키고 하니까 이거?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첫째야? 뭐다? 더 중요한 거는 일반분들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규칙성. 그지? 우리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수열이야. 자, 그래서 수열의 가장 큰 특징은 규칙성을 찾는 거다. 가장 대표적인 게 등차수열, 일정한 수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등비수열, 곱하는 거. 개차수열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빠지긴 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차수열은 뺀 거 다시 확인해 보는 건데, 뺀 거 다시 확인했더니 수열돼서 또 빼보는 거 알겠습니까? 혹은 두 개를 알아보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수열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항인데, 그러면 일반항을 지금 우리는 이런 수열의 규칙성을 수나 식으로 표현한 게 되는 거지, 그지? 문자로 표현한 거. 오케이? 미안. 또 아침에 나왔다 이제 반복되고 있네. 자, 그럼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규칙성을 문자나 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수열의 모든 규칙성은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일반항을 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항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민이한테 그럼 일단 하나 더 추가해 볼게. 그럼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어? 용어가 통일이 안 됐으니까 대답하기 조금 애매하긴 해야겠다 지금. 수열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 나중에 시그마 가서 선생님 일반항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런 거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비납적 추론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근데 이게 되게 유치한 거잖아, 사실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여기 수열이 이렇게 AN 그럴 때 우리는 중괄호를 쳐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죠. 그럴 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3 곱하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열됐다고 하면 그지? 그럼 첫 번째 얘를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가자. 자,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2는 2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A3는 3 곱하기 얼마냐면 4분의 1이에요. 다른 거는 수요를 안 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든데 여러분 에치럴하면 다 했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또 장황하면 안 되겠다. 자, 이렇게 되는데 수열의 기하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이런 수들을 나중에 혹시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가면 이런 걸 인덱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함수예요. 알겠어? 그런데 이런 표현에 1, 2, 3하고 여기 주어져 있는 수열의 관계를 보는 것이야. 뭐 다른 게 아니라 1이 나타나는 걸 쳐다보면 돼. 여기 2가 있으니까 2가 나타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3 나타나고 뒤에 있는 수를 봤더니 얘보다 하나 크고 이게 눈에 확 보이지 않냐?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쭉 나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자, 떼대댕이 추론이고요. AN이라고 쓰고 왜 이러지? 뭐라고 쓰면 돼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놓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좀 추가했고 또 하나 얘는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나중을 위해서. 자, 첫째 항이 9가 되고 두 번째 항이 99가 되고 999가 되고 여기 관련되어 있는 또 수열이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좀 알아놔야 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귀납적 추론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이 뭐냐를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 항이 뭐냐를 확인하는 건데,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열에서 이런 귀납적 추론의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거냐? 역시 똑같다고. 1이 주어진 수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항은 1이 1개고 두 번째 항은 2가 2개고 세 번째 항은 2래. 9가 2개고 세 번째 항은 9가 3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개, 2개, 3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식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수가 있으면 1, 2, 3이 나타나게끔 수를 변형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지, 그렇지? 그러면 9는 어떻게 바꿔? 10 마이너스 1. 얘는 100보다는 2가 표현되는 게 좋으니까 10의 제곱 빼기 1. 그지? 1000 마이너스 1보다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아까 뭐 인덱스 뭐 이렇게 선생님이 되게 이렇게 방점을 찍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숫자 찾기다 이런 얘기죠. 이거죠. 알겠습니까? 네, 기하학적 추론이라는 것은 없으니까 1이라고 써도 되고 2, 3 왼쪽에 있는 함수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우리는 AN이라는 것을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다?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 결과는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알겠니? 요 수열은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2, 1, 1, 2, 뭐 3, 3, 3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응용으로 좀 넘어가니까 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자, 아침에 맨용식이 아니니까 우리 한 번만 정리하면 수열의 가장 중요한 건 규칙성이야. 그래서 규칙성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을 기답법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그럼 규칙성이 다 담겨 있는 게 일반항이니까 어쨌든 수열의 핵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핵심이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흔히 기납적 추론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수열을 공식으로 암기하는 거야. 일반항을. 등차, 등비. 그 다음 이거야.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거야. 유치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단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항수가 표현되게끔 수를 변화하는 게 회계야.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이상도 없다. 됐죠 여기까지? 예.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일반항 구하는 기상적 추론. 알겠지?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항 구하기고 자 이거 조금 지워도 되겠지 여기 지금. 괜찮지? 살짝 여기만 줄게.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등차수를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조금 깔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자 뭐가 있냐면 수열과 함수의 관계 자 어쨌든 함수를 항상 대응으로 얘기할 때 대응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형식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서두는 좀 꺼내야 되니까 자 아까 왼쪽에 있는 이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함수라고 선생님이 표현했고 그럼 이런 함수들은 자연수에 집합이 되는 거예요. 수열에서 그 다음에 A1이 같습니까? A2가 같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수열의 조건에 따라 틀리니까 보통은 실수 전체에 해당되는 게 공역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하는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자, 이 대응표를 선생님이 써주긴 써주지만 이게 그닥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이 얘기야. 그 우리가 어떤 일반항 하나를 구했다. 그래서 이 일반항이 2n-1처럼 표시가 된다라고 하자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2 곱하기 1-1 다시 얘기하면 1 그럼 fx가 만약에 2x-1 같은 이런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하면 물론 여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자연수로 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1 2 곱하기 1-1 그래서 1 구하면 이 방식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똑같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을 뭘로 볼 수 있다고? 함수로 볼 수 있다고. 이해가죠? 이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특히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기 앞에 있는 시너지를 푸는 수준과 갑자기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수준이 확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관계 때문에. 알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하면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 이거 이렇게 하자. 자, 예를 들면 얘는 Pn 플러스 Q처럼 표현되는데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하려고 일반으로 들어가서 그럼 얘를 뭘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1차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차 함수로 본다는 얘기 뭐냐면 직선으로 본다는 얘기고 나중에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알겠지만 P가 뭐냐면 공차야. 공차가 곧 뭐가 되냐면 기울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차 함수 직선으로 보고 기울기 해석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음 이제 두 번째는 SN이라는 합이 있는데 AN제곱에다가 플러스 BN처럼 되는 게 일반적이고 상수항이 없을 때가 일반적인 등차들의 합공식이니까 얘는 뭘로 또 볼 수 있냐면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 특히 요즘에 핫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등차들의 합을 2차 함수로 보고 문제 해석의 틀을 가져가는 게 좀 문제 출제의 양이 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모의고사 기준 하면 그렇게 되고 내신도 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쫓아가줘야 되는 게 맞긴 맞죠. 이해가 여기까지? 오케이? 예. 요거만 정리하고 두 가지 내용은 일반하고 선생님이 등차들이 확 들어가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필기하고 선생님한테 추가 질문 있으면 추가 질문해.